양양군의회 일부 의원들에게 대가성이 의심되는 여비 명목의 돈봉투 전달 시도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몇 달 동안 식당 문을 닫았다가 다시 영업을 준비 중인 동해 러시아 대게마을이 종업원 고용 승계 문제를 놓고 시끄럽습니다.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고 나오는 폐기물인 석탄재를 활용해 골재와 시멘트 혼화재를 생산하는 시설이 완공됐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초등학교 빈교실에 병설 유치원을 만들겠다는 유치원 공공성 확대 정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양양군 의회 일부 의원들에게 대가성이 의심되는 여비 명목의 돈봉투를 전달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지역사회의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양군 의회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등지로 해외 연수를 떠나기 이틀 전인 지난 4일, 양양군 모 의원 집으로 한 지역 인사가 찾아와 음료수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봉투에 현금 200만 원가량이 들어있었고 해당 군 의원은 다시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군 의원도 같은 사람으로부터 차량 안에서 현금 전달 시도가 있었는데 거절했습니다. 여비나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그냥 뭐 주고받고도 아니야. 그냥 이렇게 내밀고 그냥 됐다 그러고 그냥 내줬죠. 그래서 군수가 화상경마장 유치 신청에 동의했고 군 의회에 최종 동의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대가성이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현재까지 이렇게 현금 제공 시도가 있었다고 밝힌 양양군 의원은 2명. 사실은 증명된 건 아직 없고요. 소문일 뿐인데 후에 만약에 수사관에서 한다면은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국민의 목소리 듣고 타당성 검토해서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생각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예. 화상경마장 추진업체는 지역 사람들에게 현금을 준 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이 돈의 출처와 누구에게 추가로 전달됐는지 관련자를 상대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찬반 대립이 격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현금 전달 시도가 화상경마장 유치 결정에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몇 달 동안 식당 문을 닫았다 다시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동해 러시아 대게마을이 고용 승계를 놓고 시끄럽습니다. 종업원들의 고용을 보장할 것처럼 약속했던 동해시는 곤경에 빠진 모습입니다. 유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해 러시아 대게마을 식당에서 일했던 종업원들이 동해시장의 약속 위반을 비난하는 펼침막을 들고 있습니다. 대게마을 앞에서 농성을 해도 상황이 해결되지 않자 항의 장소를 시청 앞으로 확대했습니다. 대게마을 운영기관이면서 동해시 출자기관인 북방물류 연구지원센터가 지난 8월에 약속한 걸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북방센터는 당시 체불임금 해결 등을 요구하는 종업원들이 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자 식당 운영자가 새로 선정되면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문서로 약속했습니다. 그때 관련되는 사람들을 만났는데 자기는 어쩔 수가 없다.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북방센터는 곤경에 빠진 모습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신들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새 운영자를 선정하면서 고용 승계를 필수 조건으로 붙여두지도 않았습니다. 새로운 사업자 입장에서는 점차적으로 채용하는 쪽으로 이런 쪽으로 지금 어떤 목표를 가지고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설득하는 데는 조금 한계는 있습니다. 오늘 오후 동해시가 4명의 종업원 중에 3명은 고용 승계, 1명은 별도의 취업 주선을 약속하면서 의견 접근이 이루어지는 듯 했지만 최종 타결에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공공기관이 책임지기 어려운 약속을 했다가 이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고 나오는 석탄재는 주로 시멘트를 만드는 데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런 석탄재를 재활용해 골재와 시멘트 혼화재를 생산하는 시설이 완공돼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입니다. 손톱보다 작게 만든 성토용 골재를 화물차에 싣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바로 옆에서는
고온 분말 형태의 시멘트 혼화제가 자동 주입관을 통해 화물차에 실리고 있습니다. 두 제품 모두 발전 과정에서 생기는 석탄재를 재활용해 만든 겁니다. 이전에는 대부분 매립되던 발전소의 석탄회를 재활용하는 시설이 삼척 남부발전에 들어섰습니다. 발전소 석탄재를 매립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환경 오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삼척 그린파워 발전소는 재활용 업체와 공동 투자해 골재 생산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연간 40만 톤 규모의 석탄재가 골재와 시멘트 혼화재로 만들어질 예정입니다. 다른 발전소에서 나오는 플라이애쉬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는 시멘트를 대체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 점을 중점적으로 해서 좀 연구 개발에 힘써 나갈 계획이 있습니다. 현재 영동 지역에 가동 중인 석탄 발전소는 4곳, 앞으로 2곳이 추가로 건설되면 연간 수백만 톤의 석탄재가 발생할 전망입니다. 석탄재를 재활용하는 사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유치원 공공성 확대 정책이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빈교실에 병설 유치원을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 실태 파악조차 안 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의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의 개인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한 사실 등이 적발돼 지난달 감사 결과가 실명 공개됐습니다. 이 유치원은 얼마 전 교육청에 유치원을 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은 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의 한 축은 이처럼 사립유치원을 사들여 공립화하는 겁니다. 나머지 한 축은 초등학교 교실에 유치원을 만드는 병설 유치원 확대입니다. 하지만 초기 조사부터 잘못됐습니다. 교육청이 빈 교실로 파악한 병설 유치원용 교실이 사실은 빈 교실이 아니었던 겁니다. 과학실 기타 이제 특별 교실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유치원 학급을 증설을 하려면 그러면 그 자리를 비우고서 강원도 교육청은 그제서야 정확한 실태 조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청이나 기업청에서 실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보시고 또 해당 교실을 옮기는 비용이 병설 유치원 설치 비용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2022년까지 공립 유치원 비율을 현재 36%에서 50% 이상으로 만들겠다는 강원도 교육청 계획이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정선군 등 도내 6개 시군의 순환 수렵장이 내년 2월까지 운영됩니다. 전국에서 많은 포수들이 몰리는데 총을 들고 사냥을 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사냥개가 길을 나서면 포수들이 뒤를 따릅니다. 골짜기에서 야생동물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전국에서 수렵 면허를 가진 4,700여 명의 포수들이 도내 수렵장 포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수렵을 하려면 총기 소지를 나타내는 주황색 모자와 조끼를 반드시 착용해야 합니다. 포획 승인 종류에 따라 멧돼지와 고라니 등 야생동물 16종을 잡을 수 있습니다. 시즌을 1년을 기다리는데 꼭 잡으면 더 재밌겠지만 운동 삼아서 그냥 움직인다는 거예요. 원주와 평창 등 영서 남부 권역 6개 시군의 문을 연 순환 수렵장은 내년 2월까지 운영됩니다. 영서 남부 지역에선 평창올림픽 개최로 지난 2013년 이후 5년 만에 수렵장이 열리게 됐습니다. 유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 목적이 큽니다. 수렵 구역 면적은 6개 시군을 합쳐 4,0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데 이는 원주시 면적의 5배에 가깝습니다. 생태계 보호구역과 공원구역, 도시계획구역, 군사보호구역 등에선 수렵을 할 수 없습니다. 포수 1명이 수렵 기간을 통틀어 멧돼지는 5마리, 고라니는 3마리까지 잡을 수 있습니다. 수렵 금지구역 내에서 수렵 활동을 하거나 보호 야생 동물을 수렵할 경우에는 밀렵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시군은 불법 포획 행위를 단속하고 총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수렵장 주변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폐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원화 모집을 중단한 도내 사립유치원이 6곳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춘천과 강릉 2개 사립유치원이 폐원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또 강릉의 3개 유치원이 폐원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철원의 2개 사립유치원은 원화 모집을 중지했습니다. 도교육청은 이들 유치원이 원화수 감소에 따른 운영의 어려움과 원장의 건강상 문제 등으로 폐원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척시 가곡온천 개발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온천수가 발견된 가곡면 탕곡리에 44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온천장과 부대시설, 수변공원 등을 조성하는 공사를 당초 올 상반기에 시작할 계획이었지만 아직 착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환경 영향평가와 설계 부안이 늦어져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며 다음 달 중 착공해 내년 말까지 완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회가 오늘부터 강원도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최문순 지사는 오늘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에서 내년 도정의 첫 번째 목표를 평화와 번영으로 정하고 올림픽 마무리와 저출생, 고령화 대책 마련,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해 6조 2,580억 원을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의회는 효과와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육아 기본수당과 접경지역 문화진흥사업, 강원도형 일자리 사업 예산 등을 세밀하게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동해시 화장장을 이전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동해시는 신흥동에 있는 화장장의 시설이 열악해 이용객에게 불편을 줌에 따라 단봉동에 있는 시립묘지 하늘정원으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주민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면 오는 2022년까지 60억 원을 들여 화로 4개 규모의 화장장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이 버스 운영과 노선 체계 개편 등에 대한 타당성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고성군은 버스 노선 축소와 폐지 등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농어촌 버스 준공영제와 마을버스 도입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용역은 내년 2월까지 마치고 중기와 단기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은 다음 달 1일부터 농어촌 버스 첫 차와 막차 운행 시간을 조정하고 일부 노선은 폐지하거나 운행 횟수를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도내 전문대의 2차 수시 모집 경쟁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도내 전문대 9곳이 지난 20일 2차 수시 모집 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모집 인원 647명에 5,842명이 지원해 지난해 경쟁률 6.24대 1보다 높은 9.03대 1을 보였습니다. 전문대별로 보면 강원도립대가 11.08대 1로 가장 높았고 한림성심대 10.66대 1, 강릉 영동대 6.72대 1입니다. 전문대 최초 합격자 발표는 다음 달 14일이며 등록은 다음 달 17일부터 19일까지입니다. 고성 지역 저수지에 추진 중인 수상 태양광 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습니다. 고성군 도원 1, 2 주민 40여 명은 오늘 고성군청과 한국농어촌공사 영북지사 앞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고 자연환경 훼손과 식수원 오염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수상 태양광 설치 사업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주민 400여 명의 건설 반대 서명부도 제출했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도원저수지 수면에 축구장 4개 면적 2,000kW 용량의 태양광 발전소 설치 사업 허가를 받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원FC가 김병수 감독과 재계약을 맺었습니다. 강원FC는 올 시즌 후반기 팀을 맡아 1부 리그 잔류를 확정지었고 중장기적 발전을 위한 적임자로 판단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